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중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대검 중수부 이과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인사로 꼽힙니다.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5명의 수석 비서관의 자리가 채워진 가운데 경청 통합, AI 미래기획 수석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로 검찰에서 27년간 특수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여권 안팎에선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확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며 여권 일부와 진보 진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 임명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 수석이 임명되기 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던 차기 원내대표 후보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인사 기준에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실력과 그리고 또 살아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는 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현주 의원도 SNS를 통해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 개혁이 더 힘들 수도 있다며 오 수석 임명을 옹호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인선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만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뒤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만 봐도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만찬 참석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선거 때 고생했던 걸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하고 선거 기간 때 에피소드나 가벼운 대화를 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한 참석자는 당선 후 만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는 아우라가 다르더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는 그 시간에 그걸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평소엔 편하게 사진을 찍는 사이였는데 대통령이 돼서 옆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아우라가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일 때랑 또 대통령이 됐을 때랑 분위기가 다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그런 같기도 것 같습니다. 한데요. 네. 근데 이번 만찬에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2명의 후보자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두 후보자 바로 김병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죠. 네. 두 후보 중 이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을지도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만찬 자리에선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2명의 후보인 김병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손을 똑같이 대통령이 맞잡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 경선에 개입하면 자칫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당무 개입 논란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선 얘기로 들어가서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그동안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인선을 강행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초부터 오광수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이 컸고 그리고 결국 임명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믿고 맡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민정수석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어떤 사안이든 민정수석은 보고를 하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오광수 신임 수석에 대한 비판은 여당뿐만이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연대했던 조국 혁신당에서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라인들에 대한 불신감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이력 특히 부각시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공격받을 정보를 검찰과 친윤 쪽이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죠. 역대 정권 때마다 민정수석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이른바 왕수석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비판에 공감을 하면서 정권 초에 민정수석 자리를 없앴다가 민심 청취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하면서 1년 만에 그 자리를 복원시키기도 했었죠.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우려에 대해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해임하면 될 일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발표로 수석 5명까지 임명이 됐고 현재 네. 수석이 2명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각도 남아 있는데 네. 이들 구성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3실장 7수석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안보실장은 임명이 됐죠. 수석 7자리 중에서 정무, 홍보소통, 민정, 경제성장, 사회 이렇게 5곳은 지금 채워졌습니다. 경청통합수석과 AI 미래기획수석 이 2자리가 남아있는데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주 후반에 있을 G7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인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각 구성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장관 지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청문회를 앞둔 총리 후보가 우선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각은 G7 참석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